아, 네, 앞에 얘기하다가 좀 잘렸는데요. 예, 그래서 예, 당시를 마치긴 했지만은 예, 어, 그 예, 백거이의 장안가하고 그리고 원진의 연창공사는 한번 해야 되겠어요. 이게 원래 길어서 이게 문학사 시간에는 잘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빨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백거이의 장안가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한이 아주 길고 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당현종하고 양귀비 이야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은 한나라 황제가 여색을 중시해서 미인을 염두에 두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예, 경국이라는 거는 나라를 기울일 정도로 예쁜 그래서 이제 미인을 대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을 다스려도 미인을 못 구했다. 사실은 이제 마음에 자기 원래 정실 부인을 좋아했다고 하는데 어, 그 부인하고 사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원의 치를 잘 누리다가 이 당현종이 끝에 이제 마음이 너무 헛헛해진 거죠. 너무 허전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간신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제 환관인 고력사가 잘 보고 있다가 양귀비를 빼돌리죠, 그죠? 원래 양귀비가 이제 당현종의 뭐 여덟째인가 하여튼 그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싹 빼돌려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야기를 하기로 양씨 집안의 여인이 막 장성을 했는데 깊은 규방에서 길러져서 아무도 알지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 하늘이 낸 어떤 미모와 자질이 이런 것은 스스로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하루아침에 임금 곁으로 뽑혀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머리를 돌려서 한번 웃으면 온갖 아름다움이 생겨나고 여섯 궁궐의 아름답게 꾸민 그런 모든 궁녀의 얼굴빛들이 다 무색해져 버릴 정도로 양귀비가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청지에서 처음 만났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고력사가 다 계획을 짠 겁니다. 그죠? 여기에 양귀비가 목욕을 하는 그 순간에 현종을 데리고 현종을 모시고 그쪽으로 가서 이제 보이는 겁니다. 실물을 보이고 해서 이제 한나라 황제의 이런 상태였는데도 이제 마음 헛헛해 하니까 그걸 보고 이제 고력사가 이런 어, 계획을 짠 거죠. 봄 날씨가 쌀쌀한데 화창지에서 뭐 목욕을 하게 해서 이게 이제 고력사가 그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목욕을 이게 이제 그 사역동사잖아요. 그죠? 목욕하도록 시킨 겁니다. 온천수가 백옥처럼 그렇게 깨끗한 그런 피부를 씻게 했다. 요거까지 같이 걸리는 겁니다. 이 사역 동사가.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는 이 지방 이거를 여러분 그 고기에서 나오는 끓여서 나오는 하얀색 지방 이런 것들을 예, 우리는 별로 그거 좀 더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미적 감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백옥 같은 피부를 여기에 비유를 한 겁니다. 그 지방 덩어리하고요. 시녀가 부촉해서 일으키는데 예쁘고 힘이 없어. 그래서 가녀려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비로소 이때가 처음으로 새로 은택을 입은 때였으니 구름 같은 머리가 어, 그리고 꽃 같은 얼굴에는 이제 금보요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그 장식인 겁니다. 그죠? 예, 아주 이제 화려하게 이제 장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부용 장식을 한 그런 휘장 속에서 따뜻한 봄밤을 같이 지내는 거죠. 그런데 봄밤은 아주 짧아가지고 해가 높이 떠서야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제 황제가 그 한눈에 이제 양귀비한테 반해가지고 지금 같이 이제 아들한테는 다른 여자를 준 거예요. 그죠? 다른 여자 주고 이제 양귀비를 뺏어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같이 지내는데 둘이 이제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나이 차이가 정말 많이 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이렇게 같이 놀고 이래는 근데 이때부터는 황제가 이제 아침 조회를 하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밤을 꼴딱 샜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이가 50, 60 넘어가지고 밤새면 어떻습니까? 예, 안 됩니다. 그죠? 예, 자야죠 다시. 예, 밤새는데 자야지. 안 그러면은
건강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거든요. 지금 이 사람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 옛날 아주 20대, 30대 젊었을 때였다면 아침 조회까지 했겠죠. 그런데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게 군왕이라는 거를 이 백거이가 썼는데요. 아주 많은 비평가들이 황제 대신에 군왕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당현종을 깎아내렸다 이런 표현을 이런 식으로도 지금 받아들여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이제 이 양귀비 같은 경우에는 황제 은총을 입어가지고 권력이 거의 황제 바로 밑에 급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천하 부모들의 마음에 아들 낳는 것보다 원래는 이제 아들 낳아야 좋잖아요, 그죠? 노동력이 중시되는 어, 그 농사가 기본이 되는 사회였으니까. 그런데 딸 낳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딱 보니까 이제 양귀비처럼 이렇게 잘 풀리면은 그야말로 천하의 재벌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여궁이 실제로 있었던 궁전이고요. 여산의 궁전에 높은 곳으로 구름이 모여들고 신선의 음악이 표현하게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지고 곳곳에서 들린다. 이 양귀비하고 현종이 음악적인 취향이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데 예상 우이곡 이런 것들을 좋아했다고 해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부드러운 노래, 느린 춤에 이런 것들이 이제 관현악기에 엉기고 종일 봐도 황제는 부족하다 여겼다고 했는데 뭐냐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서로 춤과 노래 곁들여서 어, 유의를 즐기는데 종일 보아도 이 말은 양귀비하고 같이 이제 종일 지내도 황제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 뭔가 시간이 이제 어, 몇 년 지나고 나서 다른 일이 생깁니다. 어양의 비고소리 땅을 울리며 다가오고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절도사였던 알록산이 난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상우이곡을 뭐 즐겁게 막 예사로 이렇게 즐겁게 즐기고 했는데 그게 이제 놀라가지고 이걸 황급히 끝맺는 그런 묘사로서 이제 전쟁의 위급함을 이야기를 한 거죠. 아홉 격의 성곽 궁궐에 연기와 먼지가 나더니 천대의 수레 만개의 기병이 남서쪽으로 쭉 줄을 지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전쟁통이 통해 이런 피난을 가려고 하는 거죠. 치아 깃발을 흔들흔들 이렇게 흔들면서 가다가 다시 멈추니 서쪽으로 도성문을 나와서 벽여리를 가는데 여섯 군데가 출발하지 않고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양귀비 때문에 이런 사태가 났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부하들이 어, 뭐 데모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 군데가 출발하지 않고 방법 없이 이제 당현종은 결국 이제 양귀비한테 자결을 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귀비가 결국은 이제 말 앞에서 죽었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역사에서는 이게 이제 사당에 들어가서 목매달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꽃비녀가 땅에 버려져도 주워가는 사람 없고 치교와 금작, 옥소도 전부 이게 이제 머리 장식이거든요. 이게 함께 버려졌다네라고 해서 양귀비가 여기서 이제 비운의 생을 마치게 되는 이런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많이 생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난이 이제 평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장원으로 돌아왔는데 양귀비는 없는 거죠. 당현종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득한 생과 사의 이별로 해를 넘겼는데 혼백은 꿈에서조차 아직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귀비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꿈에서조차 만나고 싶은데 그런 일조차 없어가지고 마침내 무슨 일까지 생각하냐면은 도사를 불러가지고 양귀비의 혼백을 불러서 같이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왕이 되풀이해서 이렇게 자기의 그리워하는 마음을 얘기를 하니까 이 도사가 감복을 해가지고 방사를 시켜서 남몰래 찾기를 했는데 바람을 밀치고 길을 부리고 번개같이 빠르게 하늘을 오르고 땅을 파고들어서 두루두루 찾아서 위로는 하늘 끝까지 아래로는 황천까지 이 두 군데를 모두 찾아봤는데 망망하게 간데 없이
양귀비는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들어보니까 바다 위에 신선의 산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는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 그 도사가 거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갔더니 그 산이 실체도 불분명하게 어렴풋이 이제 있는 이 산에 실제로 가보니까 이제 누각하고 궁궐이 영롱한 상태로 있고 오색 구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가냘프고 아름다운 많은 선녀들이 있는데 양귀비 이름이 이제 태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옥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니까 눈 같은 피부에 꽃 같은 용모가 양귀비하고 비슷하다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양귀비 태진이 죽어서 옥진으로 환생을 했다. 이렇게 지금 그런 셈 치고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옥진이 얘기를 하기로 정말 절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번 작별함에 목소리와 얼굴 모두 아득해져가지고 황제를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소양전 안에서 황제로부터 받았던 그런 은혜와 사랑이 끊어져가지고 자기는 복내궁 안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아주 긴 시간이 지나도록 황제의 이런 것들이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는데 고개를 돌려서 밑에 사람 사는 곳들을 보니까 장화는 안 보이고 먼지와 안개만 보이고 이런 슬픈 시간을 자기는 보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황제하고 비슷하게 서로 동병상련하는 이런 마음을 각자 안 보이는 곳에서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직 옛 물건들로 자기의 깊은 정을 보이려고 하는데 자기함하고 금비녀를 자기가 붙여서 보내드린다고 하는데 이 비녀 같은 경우에는 어, 한 어, 자기함이 한쪽만 보내는 거죠. 비녀는 황금이 갈라지고 함은 이제 자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완벽한 하지 않은 상태의 어떤 이런 장식물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의 어떤 절박했던 상황을 보여줌은 물론이고 자기가 완벽하지 않은 물건을 보내야지 자기가 이제 당신이 없으면은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깊은 정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물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내고 근데 이제 얘기를 하기로 우리의 두 사람의 마음을 금과 자개처럼 굳건히 이렇게 한다면은 하늘 위에서 결국에는 하늘 위에서나 아니면 인간 세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당현종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별에 임박해가지고 이런 마음을 서로 이제 전하는데 그 말 가운데 이런 맹세가 있었던 거죠. 두 사람만이 아는 이런 어떤 맹세를 서로가 이제 나누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기로 7월 7일 장생전에서 방 깊어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귓속말 했을 때를 서로 이거는 이제 두 사람만이 아는 거잖아요. 이런 맹세를 지금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맹세가 결국은 뭐냐면은 하늘에 있으면 비익조가 되어서 그러니까 날개가 한쪽밖에 없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머리가 두 개인데 날개가 이제 한쪽밖에 없 각각 한쪽만 있으면 이거는 서로가 따로 떨어지면 날 수 없는 그런 새인 거잖아요. 그죠? 열리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붙은 그러니까 뿌리는 따로 있는데 줄기가 붙어서 하나의 나무로 되어버린 그런 나무잖아요. 그죠? 서로 이런 것 그래서 더 이상은 헤어지기 싫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하늘은 길고 땅은 깊어도 어, 땅은 깊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닿을 때가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 두 사람의 원한은 굽이굽이 끊어질 기약이 없이 어, 예, 계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어떤 애틋한 마음이 결국은 이렇게 계속되다가는 하늘 위에서든 인간 세상에서든 만나지 않고서는 이런 어떤 원한이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장한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양귀비하고 당현종의 만남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어떤 맥락으로 보자면 정말 비극이고 그 두 사람의 어떤 잘못된 그런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통에 어, 예, 비극을 당합니까? 그래서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치부되고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백거이의 장안가는 그런 면이 당연히 있겠지만은 그 두 사람 사이의 그런 애틋함은 다른 게 아닌가.
방식으로 한번 그걸 풀어보면은 이 정도의 애틋함과 절절함이 있지 않았겠는가 하고 그야말로 이렇게 어, 절절하고 애틋한 표현을 잘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절세의 어떤 그 수작이다 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는 아니었지만 한 반 이상 장안가를 여러 번 했는데요. 장안가가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연창공사는 조금 다릅니다. 연창공사 하겠습니다.